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초년생을 위한 재무설계, 이제 제로부터 시작하는 사회초년생 돈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수입을 평균 한 250으로 잡고 이제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 250만 원 소득자가 한 50% 정도 저축한다고 가정을 하고, 저축과 투자 전략, 또 비과세 상품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우리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실 전문가는 강수민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수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250 수입 올리는 사회초년생이 한 50% 정도, 125만 원 정도를 이제 저축한다라고 보고, 저축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 오셨는데요. 네. 한번 말씀을 시작하시죠. 아무래도 사회초년생 분들이다 보니까 레벨을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순차적으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정리를 해왔습니다. 제일 낮은 이제 레벨 1부터 보면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목돈을 모아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투자랑 같이 이제 병행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제일 많이 고민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목돈을 모아서 큰 돈으로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은 방법도 많이 어렵고 그리고 기초 지식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계란을 한 판에 담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하실 때 안정적인 적금 플러스 소액으로 투자를 조금씩 병행하면서 공부를 해나가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은 월 이제 도약계좌 70만 원은 적금으로 적립을 하시고, 조금 소액인 월 10만 원씩은 적립식 투자로 안정적인 ETF로 좀 분산을 하자라고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레벨 1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레벨 2 두 번째 단계가 어떻습니까? 이제 투자를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투자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것과 동시에 투자는 손실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만 수익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세금 같은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ISA 계좌라는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절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수익을 보고자 투자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 수익을 봐야 세금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적립해가지고 안전한 지수에 투자하는 ETF를 꾸준히 매수하는 방식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지수 ETF 또는 안전한 채권, 국채 또는 회사채, 또 이 모든 것들을 혼합해서 비율로 이제 조정해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이제 안정적이라고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레벨 3에서는요, 우리가 지금껏 적금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쌓아오면서 금액도 많이 저축을 하셨을 건데요.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축을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도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제 사회초년생 분들은 연금을 받기까지, 노후 준비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소액이라도 시작을 하는 거에 초점을 더 가지고 꾸준함과 시간의 복리에 의미를 두자고 보수적으로 좀 운용을 하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에서는 이제 이 절세 계좌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네요. 연금저축계좌와 IRP 그리고 ISA에 대해서 이제 비교 분석을 해주셨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렸던 레벨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금을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저희는 절세계좌 삼총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계좌와 IRP, 이거 두 가지는 연금으로 쓰실 수 있는 절세 계좌고요.
그리고 ISA 계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를 인해 가지고 세금을 조금 절세할 수 있는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는 연금으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돈을 묶어놔야 된다는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오늘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ISA 계좌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ISA 계좌는 ETF나 펀드, 예금 등 자유롭게 이제 투자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일반 주식 계좌랑 조금 다른 점을 제가 비교를 해왔습니다. 주식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많이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식을 하다 보면은 수익을 봤을 때, 손실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수익에 대한 세금은 배당 소득 15.4%를 떼지만 손실을 봤다 해서 거기서 세금을 메꿔주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ISA 계좌가 조금 더 이제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분배금 보시면은 손익통산 200만 원 비과세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익통산이라고 하면 단어 자체가 생소한데요. 이거는 이제 ISA 계좌는 3년 동안 가입은 의무고요. 이 3년 동안에 수익을 본 것과 그리고 손실을 본 것들을 합쳐가지고 통산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주식 계좌에서는 손실에 대한 부분들 세금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았지만 ISA 계좌에서는 손실에 대한 부분까지 보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2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이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많이들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은 15.4%가 아닌 9.9%로 분리과세 해가지고 세금을 조금 더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년생 분들은 ISA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매달 적립식으로 안전한 ETF, 지수 투자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기본 세팅 같은 경우는 그 총 125만 원 저축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25만 원 정도를 분배해가지고 3년 가입 금액 해서 원금 9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세계좌, 연금저축, IRP 이것도 이제 사례를 갖고 오셨네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절세계좌 3총사 중에 이제 연금저축 IRP도 포함이 되는데요. IRP가 세액공제 연 9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그 소득 기준에 따라서 13.2에서 16.5%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낸 원금에 대해 가지고 연금저축 6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IRP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대신에 이런 것들은 지금 세액공제를 받지만 연금으로만 써야만 세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지금 저희 사회초년생 분들은 비중을 낮게는 잡되 향후 이제 시간이 쌓임에 따라 가지고 적립액을 늘려가는 쪽으로 이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 세팅은 조금 소액으로 월 10만 원만 배분을 해드렸고요. 그 은퇴까지 시간을 계속 쌓아갈 거기 때문에 N년으로 제가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연금 소득세가 이렇게 이제 연령대별로 이제 떼고 연금을 지급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55세부터 연금을 개시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세액공제를 조금 더 강조를 드렸는데요. 절세계좌 연금저축이랑 IRP 예시표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제일 위쪽에 보시면은 연소득 5,500만 원 이하로 기준을 잡았을 때 연금저축 공제한도 600만 원을 다 채웠고요. 그리고 900만 원을 채우기 위해서 IRP 300만 원을 더 채웠습니다. 여기서 세액공제율 16.5%를 받게 되면은 공제 금액은 최대 148만 5천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6.5%의 수익률을 먼저 확실하게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으로 연금저축을 넣지 않고 IRP 공제 한도에 900만 원을 다 맥스로 채운다고 했을 때도 동일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비율은 자율적으로 조금 조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세팅
돈 모으는 루틴에 대해서 또 준비해 오셨네요. 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가지고 기본 세팅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결과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말씀드렸던 청약통장 10만 원 배분할 거고요. 그리고 청년 도약 계좌 70만 원. 그리고 투자 자산인 ISA 절세 계좌로 25만 원 투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파킹 통장 비상금 이 1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병원 갈 일이 생기신다거나 또는 저희 결혼식이나 아니면은 장례식, 경조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 생활비에서 충당을 하게 된다면은 고정 지출이 아닌지라 그 주기적으로 루틴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명목하에 비상금 통장을 따로 빼두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금 또한 10만 원씩 적립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연금저축이나 IRP는 연금 자산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10만 원 배분해서 총 저축액 월 125만 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짜임새 있게 해두면 아주 뭐 괜찮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축과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지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단발성으로 되는 것보다는 지속성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 가능해야 돈 모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 마무리로 시스템을 조금 만들자고 말씀을 드리고요. 루틴을 꾸준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흐름을 조금 구성하는 거고요. 그래서 1번은 월급 통장에 급여가 들어오면요. 2번 저축 투자 통장에 이제 명목을 만들어서 금액을 배분해서 미리 이제 넣어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활비 통장, 저희가 이제 정기 지출이랑 변동 지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생활비 통장으로 따로 이제 금액을 빼놓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저수지 통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비상금 통장으로 이제 배분을 해드리면은 사실상 이제 자동이체 설정 기능이 요즘에는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액으로 꾸준하게 자동이체 설정만 해두시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축과 투자에 대해서는 문제 없이 꾸준하게 잘 이어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스템 만들기 이제 4가지 등장 말씀해 주셨고 이제 마무리 정리를 좀 해주시면요. 네, 오늘 다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정리를 하자면은 1번에 수익과 지출을 파악하고 정하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2번 재무 목표를 세운 다음에 기간에 맞는 저축을 실행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단기, 중기, 장기 기간을 조금 나눠서 저축 플랜을 따로 이제 분리를 해놓으면 좋고요. 그리고 3번은 제일 중요한 일, 잘 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 모니터링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지금은 초년생으로 시작을 했지만 연차가 쌓이다 보면은 급여도 올라갈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라이프 사이클이 조금씩 이제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세웠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년 단위로 예산을 다시 세우고 목표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수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산에 대한 이제 증감에 따라 가지고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것들까지가 이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재무설계. 사회초년생은 사실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투자나 저축에 이제 시행착오를 겪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초년생 250만 원 수입을 가지고 거기에 50% 저축한다는 설정을 두고 이제 플랜을 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해 보일 수 있는데 이 정부 지원 이제 금융 상품도 적극 활용하고요. 이거는 청년층을 위한 혜택이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고 또 이제 비과세라든지 세액공제라든지 절세 부분도 적극 활용해서 이 목돈을 모아가는 이런 또 재미도 느끼고 목돈이 모이면 그거 가지고 큰 투자도 좀 해보고 이런 전문가의 어떤 케어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청년들을 위한 재무 설계, 뭐 지자체든 또 기업에서든 점점 확대되고 있는 이 상황에 청년들이 좀 이렇게 재무 설계를 잘 받아서 효율적인 저축과 투자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해 주신 강수민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